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8일 지금 시각은 정확히 오후 4시 6분 되겠습니다. 예, 장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 HLB 공매도 팩트 체크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눈에 확 띄시라고 제가 블랙 바탕에 화이트로 글씨를 좀 큼지막하게 써봤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예. 공매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우연히 기사를 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판 게임스톱 타겟된 셀트리온과 HLB, 골드만 CS 공매도 대거 청산 이런 눈이 번쩍 휘둥그레지는 기사가 났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무슨 글로벌 투자은행 말은 좋다. 글로벌 투기꾼이라고 얘기했죠. 글로벌 투기꾼인 골드만 삭스와 크레디트 스위스 CS죠. 이것이 셀트리온과 HLB 공매도 포지션을 대거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봐라. 아니 이것들이 왜 이러죠 여러분? 갑자기 뭐 잘못 쳐먹었나? 두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거의 1위권인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다 1위권이죠. 예. 그래서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타겟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 스위스는 두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숏 커버링에 나선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우리로서는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예,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CS는 지난 1일 각각 셀트리온과 HLB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제외됐다.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해당 종목 상장 주식 총수의 0.5% 이상의 공매도 잔고 물량을 보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셀트리온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빠진 것은 지난 2018년 1월 25일 이후 약 3년 만이랍니다. 그리고 CS 크레디트 스위스가 HLB 공매도 대량 보유자에서 제외된 것은 2019년 4월 24일 이후 약 1년 9개월 만이다. 야, 이게 빠져나갔네요. 골드만삭스와 CS가 두 종목 공매도 포지션을 대거 정리하면서 두 종목의 공매도 잔고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도 당연히 크게 줄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HLB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277만 6천, 넌 왜 나와 또? 277만 6,113주로 전일 대비 52만 주가량, 이거 엄청나게 줄어든 건데요. 공매도 비중은 6.22%에서 5.24%로 하락했다. 그 다음 날인 2일에는 4.99%까지 떨어졌다.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수 쇼트 커버링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으로 해석이 됐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쇼트 커버링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공매도 현황을 잠깐, 그래도 우리가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지만 확인을 해봐야겠죠. 공매도 현황을 보면은요, 오늘이 2월 8일이잖아요, 월요일. 오늘 날짜는 아직 안 떴는데 지금 2월 3일 가장 최근 2월 3일 거를 보면 250만 주로 줄기는 엄청나게 줄었네요. 예. 252만 8,377주. 정말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희소식이죠. 이어서 공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주 속 시원히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답변은 하나같이 다 두리뭉실 애매모호한 거 투성이다. 그래서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미국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건 아닌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무차익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말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최대 30년 이상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최대 30년 이상을 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 1년 이상이 뭔가요? 1년 이상이. 최소 5년 이상은 해야 겁을 먹지. 미국은 물론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독일과 일본은 벌금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들 나라보다 우리가 더 강한 수준이다.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항상 누주이 공매도 얘기할 때마다 지적했던 거죠. 대차 주식 상환 만기 증거금이 없어서 무한정 공매도가 가능하다던데 주식 대차 거래에서 상환 만기는 사인 간 합의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정해라 이거예요.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에 적용되는 국제 대차거래 표준 약관의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또 대차 거래 시 대여자에 빌리고자 하는 주식가치 이상의 담보 증거금이죠. 이걸 제공하는 건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예?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도 규정은 둘 수 없다. 뭐 이건가요? 공매도 공시 의무 등 규제가 약하다는데 글로벌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국 중 무차익 공매도 금지 업등룰, 공매도 호가 표시, 투자자 종목별 잔액 공시 규제를 모두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은 공매도 규모를 종목별 잔액만 공시한다. 뭐 이렇게 뭐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죠. 거래일 플러스 2일 결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총 3거래일. 이런 방식이 무차익 공매도를 조정하는 건 아니냐 물어봤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주식 거래대금 결제를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에 한다. 그러니까 왜 이틀 뒤에 하냐 이거죠. 왜 이거를 당일 결제로 해버려야죠. 이유는 외국인의 원활한 결제를 돕기 위해 최소 하루 이상 시차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증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ATM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ATM 현금 인출기다. 외국인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다 돈 다 빼가는 현금 인출기다. 예, 그거를 돕고 있네요 지금. 예. 이거 공매도를 금지해도 국내 증시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냐? 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시장에서 모두 허용되는 제도다. MSCI 양대 지수죠. FTSE 등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은 공매도 허용 여부를 국가별 시장 등급 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이들 지수를 따라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자금 규모만 280조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해버리거나 공매도 자체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면, 그죠? 그걸 없애버리면 이 자금들이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논리는. 근데 일면 일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공매도 폐지가 뭐 이것 때문에 폐지를 못 한다고 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제도만이라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삼거래일 방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서 기사가 났길래 제가 뭔가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뭐 다 그냥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모른다 니네는 치져라 나는 간다 이거네요. 뭐 금융당국의 태도는. HLB 오늘 주가를 좀 볼까요? 오늘 보합권이네. 0.33% 하락해서 91,200원에 종가가 나왔습니다. 종가가 나왔고, 예, 참 보면 이것도 참 진짜 참네 이거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정말 헛 웃음밖에 안 나오네. 헛 웃음밖에. 이때가 언제야? 작년이네요. 벌써 2020년 9월 21일 날 최고점 13만 3,800원 찍고 쭉 내려와 갖고 이때까지 10월 20일까지 쭉 내려오다가 이틀 반짝 올랐다가 계속 옆으로 기고 있네요. 정말 어떻게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이거는 뭐하고 그냥 위에서 계속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예, 찍어 누르고 있어서 무슨 개도 아니고 옆으로 계속 기고 있네요. 주봉으로 봐도 기고 월봉으로 봐도 기고, 예, 온통 개입니다. 개판이 아니고 개판. 수급을 좀 볼까요? 오늘 2월 8일인데요. 거래량이 없어요. 25만 9천 주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나왔고요. 개인이 오늘 좀 살짝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증권사를 볼까요? 이 삼성증권 오늘 또 던졌습니다. 며칠째 계속 던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하고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좀 잠잠하네요. 잠잠한데 삼성증권이 던졌다가 이쪽에서 또 다시 샀어요. 그리고 UBS에서 조금 들어왔네요. UBS에서 외국계 증권사 UBS에서 그나마 오늘 조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HLB는 당분간 계속 횡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횡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HLB에 대한 건 그렇고 끝으로 시황 잠깐 보겠습니다. 시황
코스피를 보면 오늘 0.9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9% 하락이 나와서 96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힘을 못 썼어요, 코스피가. 특히 그리고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증시를 뜨겁게 안 좋은 쪽, 나쁜 쪽으로 달궜던 그 재료가 하나 있었죠. 예. 현대기아차가 오늘 주저앉았습니다. 기아차 볼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뭐 예전에 지금 예전 그 룰로 보자면 거의 하한가에 맞았죠. 예전에는 15%가 15 위로 15% 아래로 15% 그래서 상한가 한가 그랬는데 예전 기준으로 보자면 오늘 한가 나왔습니다. 14.98% 하락해서 86,300원. 현대차 볼까요? 네, 현대차가 왜 이래 이 컴퓨터가. 현대차가요. 여기 있네.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6.21%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종가가 234,000원. 왜 빠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오늘 그 애플카가 그 현대차에서 공시를 냈어요. 현대차에서 공시를 냈는데 이게 핵심 포인트였죠.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그동안 기아차가 많이 올랐었는데 기아차는 뭐 예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가를 쳐맞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SK이노베이션도 오늘 하락이 많이 났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카메라 모듈 관련주 뭐 죄다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죄다 하락이. 예. 이게 가장 컸죠. 오늘 정말 그 달갑지 않은 정말 전혀 하나도 반갑지 않은 예.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않다고 이렇게 공시를 냈겠죠. 근데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예 처음부터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해 오다가 현대차 측이건 뭐 애플 측이건 깽판을 쳐버렸거나 나 이거 못해 니네랑 안 할래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떤 것이 됐건 주가에 있어서는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애플카랑 뭐 한다고 해도 뭐 지금 뭐 기아차 조지아 공장 그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심지어 뭐 그쪽에서 이제 그 애플카를 생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냥 온갖 무지갯빛 전망투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예, 근데 어떤 것이 됐건 만약에 현대차 측에서 깽판을 친 거라면 왜 깽판을 쳤을까요? 그 뭐 뻔하죠 뭐. 예? 그 하청업체로 그냥 전락을 할 것이다. 니네는 그냥 조립만 해라. 애플이 그거를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애플카라는 게 뭐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을 크게 만들어 갖고 바퀴 4개 달아 갖고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애플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설계나 모든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 애플에서 다 도맡아서 하고 그것도 철저한 영업 비밀주의로 그 누구에게도 오픈을 안 하죠. 절대. 그리고 애플 그 부품만 사다가 조립만 해갖고 그거를 조립해서 공장에다 맡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대만의 폭스콘이죠. 예, 대만의 폭스콘. 현대차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껍데기만 그냥 조립해다 내다 파는. 예. 근데 현대차 측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현대차 주주라도 반대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현대차가 마음만 먹으면 그거 개발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타사를 인수를 해버려도 되는 거고 뭐하러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애플 쪽에서 이번에 깽판을 친 거라면 뭐 들리는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애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닥 밑그림을 어느 정도 좀 그려놓고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쯤 이걸 오픈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대차 측에서 그 신의를 저버리고 이미 이런 소문을 흘려버렸다. 언론에다. 그래서 우리는 니네하고 못하겠다. 그래서 애플에서 만약에 깽판을 놨다면 그래서 깽판을 놓지 않았겠냐. 뭐 뻔하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타격이 크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 업종별 등락인데, 업종별 눈에 확 띄죠. 운송 장비 쪽이 7.57%가 하락이 났습니다. 뭐 죄다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 뭐 현대모비스니 뭐니 할 거 없이 뭐 현대위아, 만도 뭐 다 죄다 빠져버렸잖아요. 글로비스도 죄다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려 7.57% 오늘 하락이 나왔다, 운송 장비 쪽에서. 그래서 이쪽에 들어갔던 돈이, 그동안 며칠 사이 이쪽에 다 대량으로 들어왔던 투자금들이 죄다 오늘 여행, 항공, 유통, 내수, 화장품 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이 4% 이상 좀 급등이 나왔고요.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쪽,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이거는 업종별 등락을 보면 눈에 또 확 띄는 게 있죠. 제약, 바이오, 이쪽이 1.15%가 또 하락이 났습니다. 요 며칠 사이,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지금 제약 이쪽이 특히. 그리고 오늘 디지털 콘텐츠 쪽이 그나마 1.04%좀 상승이 나왔네요. 상승이 나왔고, 뭐 다른 업종들은 별로 뭐 눈에 띌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장 초반부터 급락이 나왔습니다. 3085까지 밀렸죠. 밀리다가 하락폭을 조금 줄이면서 상승하는 듯 하다가 3128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아까 얼마였죠? 오늘 제가 좀 까먹었네요. 오늘 그 코스피가 몇 포인트였죠? 네, 결국은 3100을 지키지 못하고 3091포인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를 좀 볼까요? 우리만 이런가 하고 아시아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 니케이 지수가 29,000포인트가 넘었네요. 29,338포인트, 1.94% 상승. 우리만 오늘 0.73%가 빠졌습니다. 일본인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한 2,000조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그거에 대한 그 불씨가 아직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지금, 홍콩 항생 지수도 0.33% 상승, 중국 상해 지수도 0.27% 상승, 우리만 0.73% 하락.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네요. 우리만 빠졌습니다. 애플카 영향이 크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좀 하루 종일 우리 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좀 장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